안녕하세요. 사업을 하시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계신다면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이거 정말 머리 아픈 문제죠. 오늘은 이 복잡하기만 한 과태료 체계가 사실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 속을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현장에서 안전규정 위반이 딱 걸렸습니다. 그럼 과태료 과연 얼마가 나올까요? 보통 위반 항목마다 정해진 금액이 있겠거니 생각하시는데 사실 답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산업안전 과태료는 무슨 물건값처럼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는 일종의 계산식에 따라서 최종 금액이 결정되거든요. 지금부터 그 계산식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과태료가 어떤 공식으로 정해지는지 그 전체적인 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큰 그림을 알아야 세부적인 내용도 이해하기가 확실히 쉬워집니다. 모든 과태료는요, 딱 이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위반한 내용에 따른 기본 금액을 찾고요. 그 다음에 혹시 과태료를 더 무겁게 매겨야 할 가중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로 좀 깎아줄 만한 감경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고 최종 금액을 확정하는 거죠. 굉장히 체계적이죠? 그렇다면 이 계산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그러니까 과태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요인들은 대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죠. 과태료를 확 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반복 위반입니다. 최근 5년 안에 똑같은 걸로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과태료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5년 규칙,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와,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에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같은 큰 사고가 터져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고 쳐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위반은 처음 걸린 거라도 무조건 3차 위반에 해당하는 최고 금액을 바로 매겨버립니다. 그만큼 사고가 난 뒤에는 책임을 훨씬 무겁게 묻는다는 뜻이에요. 물론 반대로 과태료를 좀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천재지변을 겪었다거나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존폐 위기라거나 이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것도 50%가 최대치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이제부터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감경 기준을 좀 볼게요. 법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를 좀 다르게 매기는데요. 먼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장은 기본 과태료의 90%, 그러니까 딱 10%를 깎아주는 거죠. 사업장 규모가 좀 더 작아지면 혜택은 더 커집니다. 상시 근로자 10명에서 50명 미만인 곳은 감경률이 20%로 올라가서 기본 과태료의 80%만 내게 됩니다. 그리고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 30%를 깎아서 기본 과태료의 70%만 내면 되죠. 이처럼 법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부담을 좀 다르게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이쯤 하고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될지 가장 흔한 위반 사례들을 보면서 직접 한번 느껴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흔하게 적발되는 게 바로 이 안전보건 교육인데요.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과태료가 근로자 한 명당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0명한테 정기교육을 안 했다? 그럼 1차 위반이라도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되는 거죠. 특히 위험한 작업 교육은 금액이 훨씬 커서 과태료가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보고 이거 정말 엄격하게 봅니다. 산업재해를 제때 보고 안 하면 처음 걸려도 무려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걸 거짓으로 보고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그냥 처음부터 최고 금액인 1,500만 원 바로 갑니다. 그만큼 투명성을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냥 산업재해가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몇 번째 위반이냐 이런 거 따지지도 않습니다. 단번에 무려 3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숫자 하나가 중대재해 보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냥 보여주는 거죠.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처럼 어떤 시스템 자체를 갖추지 않은 위반은 또 계산법이 다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몇 번을 위반했냐랑 상관없이 금액이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그냥 500만 원, 휴게시설 미설칠은 무려 1,500만 원이 바로 부과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복잡한 과태료의 세계를 같이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핵심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과태료는 정찰제가 아니라 계산식이다. 기본금에 가중과 감경 요인을 더하고 빼는 거죠. 둘째, 5년 내 반복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은 과태료 폭탄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자동으로 깎아주는 혜택이 있다. 결국 결론은 딱 하나로 귀결되죠. 미리미리 안전 규정을 챙기는 것. 이게 바로 불필요한 기용을 막는 최고의 경영 전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산업안전과태료가 그냥 벌금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안전에 대한 무관심을 특정하는 값비싼 지표라는 거 확실히 느껴지시죠? 자, 이제 여러분의 사업장에게 한번 물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안전 계획은 그저 사라지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미래의 더 큰 손실을 막아주는 현명한 투자인가요?